모두 와하! 와이더 에듀 하이라는 뜻.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더 에듀에서 중등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아몬더 넥스 개념 김재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우리 또 이 내신 성적에서 시험 말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이 수행평가. 그래서 우리 이 수행평가가 무엇인지, 우리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수행평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재영쌤이 이렇게 왔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행평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고고싱! 첫 번째로 수행평가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 수행평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먼저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부르는 중간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간 기말고사. 얘네는 시험을 쳐서 평가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지필평가라고 부르는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필평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시험 두 개 중간에 치거나 아니면은 학기 말에 또 평가하는, 이제 여기서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데, 수행평가. 우리 중간 기말고사가 시험 한 번으로 좀 결과 중심적으로 평가한다면 얘네는 시험의 결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수행평가는 그 과정을 좀 더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 과정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정 중심.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크게 합쳐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평가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수행평가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학교마다 보통 다를 수 있지만 크게는 이 수행평가라는 거를 무려 40%까지 성적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조금 못 쳤다 라고 하면은 이 수행평가로 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이 수행평가, 우리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과목별로는 어떤 수행평가들이 있는지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목별로 어떤 수행평가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정말 다양하게 수행평가를 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 것 말고도 얼마든지 수행평가가 또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있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국어. 국어는 우리 어떤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국어다 보니 우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활동이 많을 거예요. 독후감. 독후감은 책을 읽은 뒤에 자신의 느낀 점을 쓰는 건데, 이거는 국어 말고도 어느 다른 과목에서든 많이 쓰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독후감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뭐 신문을 만들거나, 신문 아니면은 뭐 짧게 카드뉴스나 다른 거를 광고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카드뉴스, 광고지 만들기, 광고 만들기.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시험에서는 알 수 없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또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조별 프로젝트, 조별 활동, 시험에서 볼 수 없는 협동심,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또 조별로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어다 보니까 많은 글쓰기 활동이 있겠죠. 특히 내가 직접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창작이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작품을 조금 재구성해서 결말을 바꿔서 다시 써보거나 하는 것 등의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이거는 보통 학기 초에 많이 하는 건데 자기소개 글쓰기 등등. 자기소개 쓰기. 그냥 저는 안녕하세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희 가족은 누구누구가 있고 이런 거를 쓰는 게 있는데, 선생님도 학기 초에 이걸 매일 썼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나에 대해서 쓰면서 선생님은 이거를 5장 쓰는 게 정말 길게 써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적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좋아하던 선배 이런 썰도 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학기 초에는 자기소개 쓰는 것까지 다양한 글쓰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어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어떤 수행평가를 많이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영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영작, 영어로 글 쓰는 활동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영작 글쓰기. 보통 어떤 주제로 글을 쓸 수가 있느냐? 영작 글쓰기. 영어로 그냥 일기를 써본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본다거나 이런 간단한 글들을 써볼 수가 있겠죠. 일기, 편지. 그리고 또 우리 말하는 거. 그렇죠. 우리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아니면은 우리 뭐 친구들과 드라마 대사, 뭐 영화 대사를 따라해보는 롤플레이 이런 연극 같은 것들 영어로 자기소개나 아니면은 연극 또 연극은 우리 조별로 같이 이렇게 역할놀이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수행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수학. 우리 수학에서도 은근히 글 쓰는 활동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학. 우리 수학에서는 또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뭐 통계가 쓰이는 부분을 찾아서 조사하기 아니면은 뭐 함수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는지 뭐 이런 것 등등 뭐 통계나 함수를 이용한 보고서 함수 등등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수학자에 대해서 찾아보는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실생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 실생활 문제 안에서 쓰이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또 직접 제작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프 그리기 등등 또 많은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학까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랑 역사 과목 보도록 해볼게요. 사회랑 역사 과목 사회랑 역사 과목에서도 일단 우리 글 쓰는 활동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특히 뭐 어떤 박물관에 다녀오거나 어디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글을 쓰는 거 그래서 글쓰기 특히 우리 뭐 유적지나 어디 여행 다녀와서 쓰는 글을 우리는 그렇죠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랑 역사다 보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뭐 신문을 만들거나 뭐 광고를 만들거나 신문, 광고 만들기 등등의 활동이 또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사회랑 역사는 또 시간 순으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표 만들기 뭐 이런 활동도 많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연표 만들기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들을 사회와 역사 시간에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에는 또 정말 우리 중요한 수행평가가 많죠. 왜냐? 우리 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 바로 이런 보고서 탐구 실험 보고서 우리 재밌는 현상들을 직접 실험해보고 보고서를 적는 활동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이렇게 협동심을 잘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과학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렇죠 글짓기 이거는 우리 과학 시간에 매일 하는 건데 뭐 30년 후의 나의 모습 뭐 이런 걸 상상해서 미래 같은 거 상상력 글짓기 선생님도 어릴 때 이걸 맨날 했었는데 이때는 막 30년 뒤에는 막 컴퓨터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아니면은 자동차가 날아다닐 거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맨날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글짓기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체능 마지막으로 예체능 예체능은 특이하게 우리 시험을 치지 않고 우리 이런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은 그림, 아니면 뭐 음악은 뭐 음악이나 체육도 이런 체육 시기 같은 걸로 평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얘네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아니면은 진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로를 뭐 체험해보고 보고서를 적는다든지 등의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까지 우리 과목별 수행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수행평가의 유형들과 각 유형별로 대비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행평가는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을 수 있냐? 우리 수행평가의 유형에는 가장 먼저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던 그렇죠 논술 등의 글쓰기형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글쓰기형 그 다음에 우리 말하기, 직접 말하는 뭐 토의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작 등과 같이 본인이 직접 말하는 말하기형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려보는 그리기 제작형, 그리거나 제작형,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뭐 수업 시간에 뭐 진행한 활동지를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뭐 노트를 가져오세요 등의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모으는 뭐 이렇게 크게 포트폴리오 형식 등의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 자, 그러면은 각 유형별로 우리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글쓰기형. 그렇죠. 얘는 수행평가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왜 어려워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막연하게 빈 종이 하나를 주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 있게 쓰세요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글쓰기는 어떻게 평소에 연습을 하면 좋냐? 우선 일단 우리 독서.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두는 것이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한 다음에 본인의 느낀 점을 자주 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독서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큰 주제, 이 하나의 주제를 잡고 글을 쓰면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또 연습해보면은 우리 글쓰기 수행평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말하기형. 우리 말하기형은 친구들이 왜 어려워할까요? 특히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영어 시간에 우리 영작, 영어로 말하기를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이걸 준비해야 한다면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죠. 우리 말하기에는 본인의 말하기 속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는지 눈빛 아니면은 손짓,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되기 때문에 내가 긴장이 된다, 불안하다 이런 게 모두 티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이 세 가지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여기서 잘하는 팁, 선생님의 또 꿀팁이 있어요. 우리 너무 상대방을 쳐다보는 게 긴장된다 싶을 때는 바로 상대방의 인중을 보는 겁니다. 여기 코와 입 사이에 인중을 쳐다보고 있으면 인중보기. 그러면은 상대방은 자신의 눈을 보고 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의 눈 대신 보기가 어려우면 인중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속도, 눈빛, 손짓 등을 같이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나의 말의 빠르기가 너무 빨라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 등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그리기나 제작형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기형 같은 친구들은 우리 직접 친구들이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를 평소에 연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바로 그려보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보거나, 브레인스토밍,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많이 그려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만화를 자주 그려보거나 하는 등의 연습도 있으면 좋고, 요즘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신문을 제작하는 게 좀 트렌드였다면 요새는 영상 제작, UCC 제작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 편집할 줄 모르는데 하는 친구들, 우리 너무 복잡하게 막 컴퓨터로 편집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이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어플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유튜브에 검색을 좀 해보거나 해서 이 영상 편집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은 분명히 나중에 커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영상 제작하는 것까지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이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쓴 노트나 학습지 등을 선생님들이 거두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선생님이 거두실 때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노트, 학습지 이런 거를 평소에 잘 모아뒀다가 어디에 놔뒀는지도 잘 기억해뒀다가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평가 기준 확인하기. 그렇죠. 우리 어떤 수행평가든 선생님이 왜 이 수행평가를 내셨는지 본인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조별활동에서는 뭐 협동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은 나의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서 빠지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더더욱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대비 방법까지 수행평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 수행평가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영쌤의 영상을 본 친구들은 수행평가 이제 다 끝났다. 정말 다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학교 생활 모두 파이팅하고 다음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